열쇠가 마지막 책장처럼 찰칵하고 닫히자 도서관은 바람 소리보다 조용해졌다. 나는 카운터 위 탁상시계를 내려다보며 숨을 고른다. 2158점. 오늘도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언제 들어도 나를 놀라게 한다. 수요일의 남자. 아니, 오늘은 수요일이 아니다. 불이 꺼진 열린 열람실, 벽면을 따라 흐르는 비상등의 초록빛. 그는 두 손으로 종이컵을 감싸고 서 있었다. 끝까지 기다릴게요. 잠깐만, 다 정리하고 와요. 그가 건넨 커피는 미지근했지만 손끝은 화상을 입은 듯 뜨거웠다. 우리는 서가 사이로 들어섰다. 책등 위에 쌓인 먼지, 냄새가 가볍게 떠다니고 형광등이 잔열이 헤어드라이기처럼 공기를 데웠다. 저 멀리 현관 쪽에서 철컥철컥 경비 아저씨의 키홀더가 흔들리는 소리. 나는 숨을 죽이고 그는 살짝 내 어깨를 끌어 가까이에 세웠다. 숨이 겹치고 시간은 종이처럼 접혔다. 눈을 감으면 모든 소리가 멀어졌다. 입술이 닿았다. 낮게 떨리던 심장이 내대칸 뛰어넘어 책갈피처럼 꽂힌다. 발소리가 가까워진다. 우리는 본능처럼 더 깊은 서가 안쪽으로 물러났다. 그의 손이 내 손을 꼭 감싸준다. 손끝의 온기는 조심스레 선을 넘을 듯 말 듯 페이지를 넘기듯 나의 떨림을 쓸어내렸다. 계세요? 경비 아저씨의 목소리. 우리는 책과 책 사이, 숨과 숨 사이에 숨어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사랑은 이제 불이 꺼진 다음에도 꺼지지 않겠구나. 그리고 이야기는 그날 밤부터 다시 시작된다. 안녕하세요. 나의 비밀 이야기입니다. 먼저 저희 영상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인 거 아시죠?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클릭하지 않으셨다면 클릭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비밀 이야기 주인장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나는 48세 도서관 사서. 이름은 이유정. 책은 내 일이고, 책은 내 사람이고, 책은 내 거울이었다. 그가 처음 눈에 들어온 건 어느 수요일 오후 3시쯤. 짙은 네이비 셔츠, 소매를 한번 접어 올리면 손목뼈가 정갈하게 드러나는, 웃을 때 눈꼬리에 작은 주름이 잡히는 남자. 나이대는 40대 중반쯤. 그는 정각처럼 나타났다가 정각처럼 사라졌다. 그리고 내 하루는 그가 빌려간 책의 제목으로 이름 붙여졌다. 고요한 시간의 감각, 도시의 서성임. 가끔은 어른이 울어도 된다. 그가 책을 반납하는 날이면 나는 그 책의 표지를 손끝으로 한 번 더 쓸었다. 더운데 고생 많으시죠? 그는 가벼운 눈웃음과 함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건넸다. 나는 고맙다는 말도 다 하지 못했다. 혀가 책갈피처럼 달라붙어 버렸으니까. 그가 돌아서고 난 뒤 텀블러를 열어 향을 맡았다. 적혀있던 손글씨. 수요일의 습관. 감사합니다. 내 마음은 그날 조용히 표지를 넘겼다. 그는 오지 않았다. 수요일이 2번, 3번, 4번 접혔다. 빈 의자, 빈 창틀, 빈 반납함. 나는 퇴근 후에도 책을 정리했다. 책등이 가나다순이 아니라 그가 떠올랐던 문장순으로. 그가 사라졌다. 친구가 소개팅을 주선했다. 나는 몇 번이고 거절했지만 친구는 고집스러웠다. 좋은 사람이래. 내가 안 나오면 내 체면이 말이 아니야. 그냥 밥 한 끼만 먹고 와. 나는 한숨을 쉬며 결국 옷장을 열었다. 거울 속 내 모습에 잠시 멈췄다. 도서관에서 늘 단정한 블라우스와 단색 스커트만 입던 내가 오늘은 검정 미니 원피스를 꺼냈다. 단정함 속에 조금의 섹시함을 얹고 싶었다. 오늘 하루만큼은 책 속에서 벗어나 보자. 약속 장소는 도심의 한 카페였다. 문을 열자 익숙한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다. 내 심장이 갑자기 활자로 인쇄된 활자처럼 또렷하게 쿵하고 뛰었다. 그였다. 늘 수요일마다 도서관에 오던 그 남자. 책을 빌리고 책을 반납하고 매너 있는 눈웃음을 남기고 가던 그 사람. 그는 나를 보자 놀란 듯 눈이 커졌다가 금세 그 특유의 눈웃음을 지었다. 도서관 사서님 맞으시죠? 나는 순간 도망칠까 했다. 하지만 용기를 내 한 발 앞으로 나섰다. 네, 여기서 뵐 줄은 몰랐네요. 그는 머쓱한 듯 웃으며 자리에 앉게 권했다. 한동안 도서관에 못 가서 죄송했어요.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이 없었거든요. 나는 그제야 알았다. 내가 기다리던 그 공백의 한 달이 그의 바쁜 삶 때문이었음을. 차를 마시며 우리는 도서관 밖에서 처음으로 긴 대화를 나눴다. 책에 대한 이야기, 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아주 사소한 농담까지.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그동안 내 마음속에서만 머물던 짝사랑이 이제 현실로 옮겨지고 있다는 것을. 차 한 잔으로 끝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대화는 의외로 술술 흘러갔다. 도서관에서 잠깐 마주치던 몇 마디와는 비교할 수 없는 길고 깊은 이야기. 서준은 책을 좋아하는 이유를 차분히 말했고, 나는 내 직업의 무게와 즐거움을 담담히 들려주었다.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렀다. 창밖의 불빛이 점점 짙어지더니 어느새 저녁을 넘어 밤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혹시 가볍게 한잔하실래요? 서준이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와 나란히 걸어 들어간 곳은 좁은 골목 끝에 있는 작은 포장마차였다. 투명 비닐 천막 안은 따뜻했고 김이 서려 있었다. 하얀 증기 사이로 작은 테이블들이 옹기종기 놓여 있었고 잔잔한 라디오 소리가 바람처럼 흘렀다. 우리는 자리에 앉아 소주 한 병을 시켰다. 안주는 단출했다. 김치전과 오뎅탕,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어묵꼬치 몇 개. 처음엔 서먹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웃음이 자꾸 터져나왔다. 책 속의 인물들이 다 이상형 아니세요? 서준이 농담을 던졌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런 적도 있었죠. 근데 책 속 사람은 현실에서 잡히지 않거든요. 책장을 덮으면 사라지니까.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그럼 이제는 책 밖의 사람을 좋아해 주실래요? 그 말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잔이 몇 번 더 오가고 국물 맛에 취기가 더해졌다. 우리는 서로의 사소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는 회사에서의 부담을, 나는 도서관에서 느낀 고독을. 우리는 낯설지 않았다. 마치 오래전부터 서로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포장마차를 나왔을 때 바람이 서늘했다. 하지만 내 안은 오히려 뜨거웠다. 술기운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와 나 사이에 흐르는 공기, 그 눈웃음, 그리고 함께 걷는 발걸음이 이상하리만큼 편안했기 때문이다. 골목 끝에서 시선을 들었을 때 불빛이 번쩍이는 작은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내 심장이 순간 멈춘 듯 했다. 나는 애써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렸지만 그 순간 서준도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짧은 정적이 흘렀다. 서로의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으나 한 발 더 내디딜 용기가 필요했다. 그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낮게 물었다. 오늘 그냥 조금 더 같이 있을까요? 나는 숨을 고르며 대답 대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포장마차를 나와 발걸음을 옮길 때까지만 해도 나는 갈등했다. 48년 동안 단 한 번도 누구와도 이런 선택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 모태솔로라는 단어가 내 등에 묵직하게 붙어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그 무게가 더는 나를 붙잡지 못했다. 간판 불빛이 비에 젖은 아스팔트에 반짝이며 길게 번졌다. 서준의 손이 내 손을 살며시 잡았다. 나는 저항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따뜻한 손길이 두려움을 지워내는 것 같았다. 모텔 문이 닫히자 세상의 소음이 모두 멀어졌다. 작은 방 안, 희미한 조명이 천천히 우리를 감싸 안았다. 나는 숨이 가빠졌고 그도 떨리고 있었다. 우리는 동시에 웃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약속했던 순간을 확인하는 듯이. 그는 나를 책 다루듯 조심스럽게 끌어안았다. 나는 그의 품 안에서 눈을 감았다. 떨림이 겹쳐지고 두려움은 사라지고 오직 뜨겁고 깊은 확신만이 남았다. 옷깃이 흘러내리는 순간에도 나는 부끄러움보다 간절함이 더 컸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누군가를 갈망해왔는지, 얼마나 이 사랑을 놓치고 싶지 않았는지 그 순간만큼은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우리는 말보다 숨결로 대화했다. 서로의 빈 시간을 채워주듯, 오랜 기다림의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기듯. 밤은 깊어갔고 나는 그가 내게 처음 건네주었던 커피의 미지근한 온도를 떠올렸다. 그 온기가 지금은 내 전신을 감싸고 있었다. 책 속에서만 보던 문장 같은 말이 떠올랐다. 내 삶은 지금 처음으로 본문이 시작되고 있다. 그날 밤 나는 내 인생의 첫 장을 그와 함께 열었다. 도서관의 하루가 끝나고 불이 꺼지는 순간이 가장 고요하다. 서가 사이에 남아있는 책 냄새와 오래된 종이의 숨결, 그리고 창밖에서 흘러드는 가로등 불빛만이 도서관을 지킨다. 그날 서준은 마지막 이용자가 나간 뒤에도 떠나지 않았다. 오늘은 그냥 여기서 잠시만 더 있어도 돼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나는 대답 대신 책상 위에 남아있는 반납 기록들을 정리하는 척했다.
그가 다가와 옆에 서자 내 심장이 먼저 반응했다. 작은 기척에도 도서관 전체가 들썩이는 듯했다. 불 꺼진 열람실, 초록빛 비상등만이 우리를 비추었다. 그의 그림자가 내 그림자와 겹쳐졌다. 입술이 닿는 순간 세상의 소음이 사라졌다. 계십니까? 현관 쪽에서 경비 아저씨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반사적으로 서가 안쪽으로 몸을 숨겼다. 책장 사이 불빛이 닿지 않는 어둠 속 그는 내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내 치맛자락 끝까지 번져갔다. 경비 아저씨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나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고 그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다시 다가온 그의 입술. 이번에는 더 깊고 더 확실하게 책장을 넘기는 듯한 부드러운 손길이 내 어깨에서 허리로 그리고 치맛자락 가까이로 천천히 내려왔다. 숨결이 뜨겁게 겹쳐지고 어둠은 우리를 감추어 주었다. 도서관은 책이 성지가 아니라 그날만큼은 우리의 은밀한 은신처였다. 나는 그 순간 알았다. 사랑은 늘 낮의 햇살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끔은 불 꺼진 도서관, 책과 책 사이의 어둠에서 더 진하게 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불 꺼진 도서관에서 시작된 비밀은 고낮에도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감출 수 없을 만큼 자연스러웠다. 도서관 근처 카페, 퇴근 후 공원 산책, 때로는 포장마차에 앉아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연인처럼 웃었다. 서준은 늘 나를 존중했다. 내가 불안해할까 천천히 다가왔고 내가 멈추면 곁에 앉아 기다려주었다. 나는 그런 그를 더 깊이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규칙을 만들었다. 하루에 한 번 책갈피에 서로의 짧은 글귀를 남기자. 오늘도 당신 덕분에 내가 웃었다. 나의 수요일이 이제는 매일이 되었다. 그 작은 메모들이 쌓여 우리의 연애일기가 되었다. 결혼을 결심하다. 사랑이 무르익자. 결혼은 자연스러운 결론이었다. 늦은 나이에 찾아온 사랑이었지만 그래서 더 단단했고 더 소중했다. 그는 프러포즈 대신 작은 서약을 건넸다. 당신이 책을 아끼듯 나는 당신의 하루를 아낄게요. 메일을 같이 읽고 같이 덮을게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당신의 첫 페이지가 되지 못했지만 당신의 마지막 장은 함께하고 싶어요. 우리는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다. 큰 예식장이 아닌 도서관 옆 작은 공원에서 벚꽃 대신 초록 나무가 우리를 축복했고 하얀 드레스 대신 단아한 원피스와 작은 부케, 친구와 동료 몇 명, 그리고 수많은 책들이 증인이었다. 지금 나는 여전히 도서관에서 일한다. 책을 정리하고 사람들을 맞이하고 조용히 하루를 마무리한다. 달라진 게 있다면 퇴근길에 늘 내 옆에는 서준이 있다는 것. 우리는 여전히 서로의 책갈피에 글을 남긴다. 오늘은 그가 이렇게 적었다. 유정, 당신은 내 삶에서 가장 빛나는 문장입니다. 나는 답했다. 서준, 당신은 내 인생의 마지막 챕터를 함께 쓸 사람입니다. 늦게 찾아온 사랑은 결코 늦지 않았다. 불 꺼진 도서관에서 시작된 우리의 사랑은 이제 환한 햇살 아래에서 매일 새롭게 이어지고 있다. 나는 책을 좋아했지만 이제는 책보다 더 좋아하는 한 사람과 살아간다. 그리고 매일 이렇게 다짐한다. 내일도 함께 읽자. 우리 둘의 이야기를.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늦게 시작된 사랑이라도 진심이라면 그 누구보다 값지고 소중한 인생의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네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